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폭염이 대단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만평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8월 2일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출근길에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비판 언론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내지 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산당 신문 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이어서 그럼 그런 언론이 어떤 언론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 거랍니다. 혹시 MBC, KBS, YTN,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뭐 이런 건가? 에휴, 설마 그렇겠습니까?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이동관 위원장님 말처럼 사실상 언론이라는 게 없죠. 여론이 있어야 언론이 있지. 그런 나라의 방송 신문은 하는 일이 공산당 정책 선전하고 독재자 찬양하는 뭐 이런 프로파간다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해서 언급했던 MBC, KBS, YTN, 경향, 한겨레 등등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민주적인 환경에서 정부의 실정을 잘 비판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권에서만 비판적인 게 아니라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도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사안에 따라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짜증나면 정치권은 정책 집행이나 입법 또는 행실까지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질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 비판적인 매체들을 손볼 거라는 우려가 공공연한 가운데 비판적 언론이 다 거세된다면 국정 홍보나 하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쇼하는 거 찬양만 하는 언론만 남을 텐데, 그런 언론이야말로 리동관 동무가 말씀하신 공산당 신문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만평은 공산당을 언급하면서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강력한 클로즈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8월 1일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자, 7월 29일 중앙일보에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은 것 같았다. 한동훈 형광펜 뭐길래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검투사? 이 기사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6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청 4층 법사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굵은 노란색 형광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챙겨온 자료에 연신 줄을 쳐가며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비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인사는 형광펜 뚜껑을 열 때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거 어떤 야권 인사가 한 말이 아니라 본인 생각 아닌가? 어쨌든 한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형광펜을 들었다. 이 형광펜은 미국 기업 샤피사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1,500원가량에 판매된다. 국산도 좋은데? 한 장관이 이 형광펜을 자주 쓰는 게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형광펜이라는 호칭까지 등장했다. 샤피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용 펜으로 사용해 입소문을 탔던 브랜드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평검사 시절부터 방대한 자료를 살필 때 형광펜을 잘 활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자료의 밑줄을 그으면서 요점을 파악하는 그의 꼼꼼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또 말했대요. 한동훈 장관님이 형광펜을 쑤시었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야, 진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말씀하신 공산당 언론이 이런 언론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시사성이 있으며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매일 수십만 부씩 찍어내는 신문 지면을 하려 합니까? 아니, 내가 윤석열 한동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기자면 그래도 정책을 옹호한다든가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형광펜으로 어느 문장에 줄을 쳤다면 그 문장이 뉴스가 될 수는 있어도 형광펜 검투사? 자,
그림을 이제 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검투사같이 형광펜 광선검을 뽑아요. 근데 광선검이고 검투사니까 베이더의 검은 투구를 쓰고 있네요. 뭐 가발인가? 아니 투구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집행관들, 광선검 쓰는 그 무사 집단을 제다이라고 하죠. 그 제다이를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모조리 수사해버리겠다는 식의 한동훈 장관님의 태도를 비꼬는 제다이, 제 죽인다 라고 고쳐 쓰고 있죠. 그리고 법에다가 붉은 칠을 하는데 페인트통에는 시행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검투사께서 형광펜을 빼들고 시행령으로 마음에 안 드는 법률까지 베버리는 모습,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신문 그림창의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행령 통치,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법무부가 31일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까지 안 가고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개정안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현행은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수사해보고 별거 없으면 경찰이 그냥 종결하는 건데,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이 이행 안 되면 검찰이 가져가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검찰이 찍어놓은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있다고 쳐요. 뭐 뇌물수수 혐의나 마약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쳤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별거 없어서 그냥 수사 종결 처리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가져가서 그걸 재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필요하고 마음에 드는 수사 마음껏 가져가서 결과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거죠. 자, 밑에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선거사건 공소시효 임박시 협력 의무화 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죠. 자, 선거사건이라는 건 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현행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시효 끝나기 한 달 전에만 검찰에 통보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3개월 전에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선거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시간이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선거사건 검찰이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선거 과정에 문제 있는 정치인들의 숨통을 검찰이 쥐고 있겠다는 뜻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자, 법률은 단계가 있잖아요. 최상위법은 헌법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이 대통령령, 시행령인데 일반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무력화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림 보시면 시행령 꼼수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법 무력화의 즉효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는 약종지에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라고 써 있고요. 칼이 놓여 있습니다. 칼은 검찰을 뜻하겠죠. 그리고 만능 통치약. 자, 만병 통치약이라고 할 때 통치는 고통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여기서의 통치는 따르게 해서 다스린다. 대통령의 통치를 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은 민주당과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법적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하위법인 시행령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답답한 정부의 처지를 옛날 그 길거리에서 파는 가짜약에 빗대고 있는 만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많은 사건과 너무 좋은 만평들이 잔뜩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빨리 다음 만평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